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. 오늘 사조산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최근에 사조산업의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죠. 그러면서 다들 아실 테지만 요 그린벨트 수혜주와 관련이 엮이면서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 그린벨트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도 확인하고 또 이 규모가 만약에 진짜 그린벨트의 수혜제로 또 혜택을 또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그려보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네. 차트를 바로 보시면요. 눈에 띄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차트가 가파른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요때 이슈를 통해서 계속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, 자, 이슈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. 정부의 주택 공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, 사조산업이 왜 여기 연관이 됐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사조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그림이 맞춰지실까요? 그러니까 정부가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한다는 해제하고 약 8만 호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.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렇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게 하남에 있는 사조산업의 땅이 또 거론이 됐다라는 이슈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. 사조산업은요, 경기도 하남시에 아주 큰 규모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60% 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요.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개발을 또 할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땅값이 상승을 하게 될 거고, 거기에 대한 혜택이 또 그대로 사조산업에 흡수가 될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것이기도 하죠.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남시라는 땅에 또 주목이 되어 있었을까요? 일단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랑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맞물려 있는 이 지역은요. 하남시 감이동에 있는 부지인데요. 약 56만 평에 달하는 규모니까 상당히 크다고도 볼 수 있겠죠. 더불어서 이 하남시는 서울이랑 인접하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또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. 하남시는 서울이랑 가까운 거리, 그러니까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이랑 접근성이 매우 또 뛰어난 주거지로 주목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이 하남시, 이 미사 강변 도시 같은 대규모 주택 단지가 또 인기를 또 끌었던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이런 수요에 대한 인기는 계속 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감이동 그린벨트 부지에도 이런 수도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사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감이동 부지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또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또 해제가 되면 이 땅을 활용해서 주거나 상업단지, 공공시설,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종합개발을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데요.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면은 땅값이 뭐 얼마나 오를지는 뭐 예상할 수 없지만 그냥 대충 뭐 엄청 많이 오를 거야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냥 대략적인 또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그린벨트 땅이 해제가 다 되고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하게 되면 일단 토지 가격이 몇 배는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또 될 수 있고 또 서울이랑 수도권 인근 부지 가격이 또 원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해제된 토지 가격은 상승률에 따라서 큰 차익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자체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죠. 또 사도 산업이 토지를 또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른 건설사나 업체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그려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.
만약에 뭐 직접 개발을 한다고 치면 뭐 사조 산업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 토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나 상업용 부지로 개발하면 또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랑 이런 것들을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또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매각의 구조인데요. 개발 대신에 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그 해제 이후에 급등한 가격에 또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즉각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토지를 매각한다고 쳤을 때 그린벨트 이후에 뭐 토지 가격 평당 1,000만 원으로 잡아도요. 이게 전체 56만 평 토지 중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60%가 60%만 해도 33만 평. 그러니까 1,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3조 3,6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직접 개발을 했을 때는 단지 개발하고 개발 비용이랑 판매가 차이에 따라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이래나 저래나 좋을 수밖에 없는 소식인 거는 다 아시니까요. 그래서 이 수익의 규모라고 하면은 땅값이 오르는 거는 정말 천정부지처럼 오르는 거니까 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도 오를 수 있는 문제니까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어쨌든 맥스로는 또 그렇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. 네, 전체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고요. 지금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와 있냐가 중요한데요. 다시 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린벨트가 아직까지는 실제로 해제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포인트를 잡아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정부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지.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다가 해야 될지 세부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또 더불어서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또 지역 개발 가능성이랑 환경적인 것들 고려를 해서 또 진행이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평가 여부가 또 갈릴 수도 있다. 그리고 더불어서 뭐 시장이나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도 또 연관되면서 또 결정 나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아직 많이 단기가 남았다는 것도 다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조 산업이 최근도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또 크게 힘을 받고 있는 듯해서 정리를 해봤고요. 또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